시작하겠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이재입니다. 자, 오늘 시장은 쉬어가자 관망 심리 좀 짙게 깔려 있는 듯합니다. 코스피도 그렇고 코스닥도 그렇고 이 시총 상위주의 약세 흐름이 이어지고 있거든요. 다만 이 코스피에서는 외국인의 수급, 이 자금 유입은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어닝 서프라이즈를 기록할 것이다라는 기대감이 쏠린 업종과 섹터를 중심으로 매수세는 유입이 되고 있는데 순환매 장세거든요. 여기서 어떻게 종목을 포착하느냐, 나의 수익률에 성패가 달려있다라고 얘기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오늘 오후 1시 시황 자세하게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아쉽게도 양시장이 하락세 보이고 있는 상황인데요. 네, 하락을 하고 있는데 코스닥 시장은 6거래일 만에 하락이 전환된 거고 코스피는 하루 만에 하락세를 켜내고 있습니다. 어제 대비로 했을 땐 3포인트 정도 빠지는 거죠. 2,864선. 그리고 코스닥은 6거래일 만에 전환이 되면서 857선에서 위치하고 있습니다. 자, 수급 포인트 조금 더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외국인과 기관이 매매 공방을 펼치고 있는데요. 코스피에서는 외국인이 6거래 연속 매수를 보여주고 있고 전기전자 사는데 기관은 매도잖아요. 전기전자 반도체 섹터를 팔고 있습니다. 이게 좀 대조되는 상황인 거죠. 개인도 기관 따라 동반 팔자 흐름을 보이면서 1,258억 원의 물량을 빼놓고 있습니다. 자, 코스닥 수급 바로 가도록 하겠습니다. 코스닥이 최근 오르다가 잠시 지금 눌리고 있는 상황인데 기관의 매도세는 여전하거든요. 오늘까지 7거래 연속 매도가 나오는 거고 바이오주를 또 특히 팔고 있습니다. 오늘 현재 총으로는 613억 원 매도 물량이 나오고 외국인도 동반 팔자 흐름이 나온다 보니까 코스닥이 오늘은 쉬는 흐름들이 나타날 수밖에 없는 거죠. 자, 여기까지 수급을 보고 바로 이어서 시장에서 영향을 줄 수 있는 이슈 3가지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가보시죠. 자, 오늘 바이오주 이걸 좀 얘기를 해봐야 되는데 최근에 이 바이오주들이요 대규모 유상증자 릴레이 흐름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이달, 그러니까 7월만 하더라도 얼마 지나지는 않았는데 벌써 17곳의 상장사가 유상증자를 결정했습니다. 이 코스피는 3곳, 코스닥은 14곳. 이렇게 되고요. 작년 같은 기간 좀 비교를 했을 때 작년은 3곳밖에 안 했으니까 이달 좀 많이 늘어났구나라는 걸 느끼게 하는 그런 부분입니다. 대표적으로 에이프로젠 바이오로직스 있는데 4일 유상증자 발표를 했거든요. 그리고 그 다음 날 상한가에 직행을 했습니다. 그리고 SK 바이오사이언스 같은 경우에는 지난달에 있었죠. 그런데 하고 나서 장중에 20% 급등하는 흐름들이 있었고요. 그리고 ABL 바이오 같은 경우에도 유상증자 결정한 이후에 다음 날 11% 급등하는 흐름들이 있었다. 이렇게 좀 얘기를 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그렇다면 바이오주가 왜 유상증자 릴레이에 동참하는 것인가라고 궁금해하실 수 있는데 이거는 그 기준금리 인하가 되면서 성장주, 투심이 좀 개선될 수 있다라는 가능성이 부각이 됐기 때문입니다. 실제로 금리 인하가 되면 자금 조달 비용이 낮아지기 때문에 성장주는 호재다라는 공식이 있잖아요. 이 공식 생각해 보면은 어느 정도 이해가 되시지 않을까 싶습니다. 증권업계에서는 이 바이오주에 대해서 대체로 긍정적인 시각을 유지하더라고요. 그리고 아무래도 바이오 기업 자체적으로 사업을 많이 벌려놨는데 그 성과가 하반기에 좀 가시화될 것으로 예상이 되거든요. 근데 증권업계는 제약 바이오 중에서도 옥석 가리기는 좀 필요하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대표적으로 두 곳입니다. 이제 2가지 이슈입니다. 우선 기술 이전 성과가 빛날 수 있는 기업을 찾아라라는 얘기를 하고 있고 그리고 이 이슈 브리핑에서 제가 몇 번 다뤄드린 적은 있는데 이 중국과 미국의 패권 경쟁이 강화가 되면서 미국 쪽에서 중국 바이오 기업 떼어내기 흐름을 보이고 있는데 대표적으로 미국 생물보안법 관련 이슈입니다. 이게 나타나면 한국 바이오 기업 같은 경우에는 수혜를 입을 수 있기 때문에 그 관련 수혜주 찾기도 필요하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어쨌든 유상증자 릴레이 속의 주가 흐름은 괜찮다라는 걸 말씀드리고 싶었습니다. 첫 번째 이슈는 여기서 마무리하고요. 두 번째 이슈 가보도록 할게요. 자, K조선 오늘 이데일리 스핀에서도 빨간불을 켜내고 있는 섹터가 바로 K조선 되겠습니다.
흔들리지 않는 편안함이라고 얘기를 한 이유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이슈만 보면은 안 그런 것 같은데 라고 느끼실 수도 있어서 뭐냐면 6월에 지난달이었습니다. 우리 K조선이 수주 점유율이 8척밖에 안 됐다고 합니다. 이거는 세계 시장 점유율의 9%밖에 되지는 않는 그런 상황인데요. 같은 기간 사실 이제 중국 쪽에서 74척을 한 것에 비해서 우리가 8척밖에 안 했으면 이 K조선의 위기가 아닌가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그 얘기는 아니라고 합니다. 그래서 갖고 왔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나라 선박 수주가 너무 잘 되기 때문에 배를 만들어서 건조할 수 있는 그 공간, 슬롯이 부족하다고 합니다. 많이 수주하니까 더 많이 만들어낼 그 환경은 아직 안 되고 있다는 거죠. 공간이 부족하기 때문에 향후 2, 3년간 선박 건조 공간이 부족하다. 그래서 그 밑에 써놨습니다. 대표적으로 보면 HD 현대중공업을 얘기할 수 있는데요. 여기가 그 연간 LNG 생산 능력, 우리나라 조선 업계는요, LNG 이게 참 강점이거든요. 그 대표적인 그래서 기업을 써놨습니다. 그 HD 현대중공업 같은 경우에는 1년에 15척 정도만 선박을 건조할 수 있는데 벌써 27년까지 물량이 확보가 됐다라는 거고요. 그리고 2028년 한 9척 정도 인도가 예정이 돼 있고 그 다음 2029년도 한 척 좀 예정이 되어 있는데 15척을 1년에 할 수 있으니까 2028년이 돼야 그나마 15-9 해서 6척 정도 수주를 받을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2028년에 수주가 가능한 거라서 그때를 좀 바라봐야 된다라는 얘기고요. 같은 맥락으로 HD 현대사무중공업 같은 경우에도 2028년까지 기다려야 된다고 합니다. 그 이전에는 이미 공간이 다 찼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삼성중공업과 하나오션 같은 경우에도요. 연간 한 20척 정도 선박을 건조할 수 있는 공간이 어쨌든 있는데 2026년까지 물량이 확보됐다고 해서 그런 의미로 K조선의 위기는 아니고 그런 부분으로 시장 점유율은 약간 좀 줄어들 수 있습니다만 여전히 흔들리지 않는 편안함은 있다라는 겁니다. K조선 같은 경우에는 지금 해외 시장에서도 조선 강국이기 때문에 러브콜은 좀 이어지고 있다는 점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관련 수혜주 찾기도 이후에 좀 봐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 이슈 가볼게요. ESS도 마찬가지입니다. 2대1 스핀에서 거의 1등 섹터를 달리고 있는 상황입니다. 제가 얼마 전에 그 이슈 브리핑에서 삼성 SDI가 미국을 대상으로 해서 대규모 1조 원입니다. ESS 공급 계약을 앞두고 있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ESS는 에너지 저장 장치이고 대표적으로 태양광, 풍력 에너지 같은 걸 배터리 안에 가두고 필요할 때마다 꺼내 쓰는 거를 얘기를 한다고도 말씀을 드린 적이 있습니다. 어쨌든 ESS 관련주 오늘 급등세 보여주고 있는 상황인데 테슬라에서도 이걸 좀 실적으로 증명하지 않았나 싶습니다. 2분기 호실적을 견인한 거는 ESS이고 그리고 이게 미래 성장의 확실한 동력이 될 것이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올해 리튬 이온 배터리 ESS 시장도 작년 같은 기간 대비해서 거의 30% 성장할 것으로 현재 예상은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미국 쪽에서도 2026년부터 중국 기업 또 떼내기 여기서도 나타나는데요. ESS 배터리에 25% 관세를 부과하겠다고 하면서 한국 이 ESS 시장은 더 기회가 있을 수 있거든요. 관련주 찾기 지속적으로 해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이거는 시작입니다. 끝이 아니기 때문에 앞으로 얼마나의 먹거리가 있을지는 지속적으로 저희 마켓나우 3부에서 이슈 다뤄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이슈 이렇게 3가지 만나봤습니다. 자, 오늘 시장은 쉬어가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관망 이렇게 지켜보는 상황에서도 적극적인 매수가 아니어도 항상 호시탐탐 노려볼 종목은 있다고 합니다. 그 종목이 무엇일지 저희가 이데리 스피드에서 오늘도 빛나는 전략으로 선물 같은 시간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바로 이어서 마켓 스핀 이어간다. 따라오시죠.
네, 생방송으로 여러분은 마켓나우 3부 함께하고 계시고요. 오늘 이 시간 함께해 주실 분 소개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정우영 실전투자연구원 대표와 함께하겠습니다. 대표님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네, 오늘부터 1시간 잘 좀 채워주시길 바라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이데일리 스핀으로 저희는 시장을 바라보고 전략을 세우고 있는데 오늘 시장 보니까 쉬어가는구나. 예, 잠시 호흡을 고르고 있다. 이런 느낌이 듭니다. 예, 어떻게 보십니까? 네, 오늘 시장은 양시장, 오늘 비추세 장이라고 좀 볼 수 있습니다. 자, 거래소 같은 경우에는 개파락의 단봉의 양봉이지만 코스닥 같은 경우에는 아직 박스권 안에 갇혀 있다 보니까 개파락의 음봉의 양매도가 나옵니다. 자, 그러면 거래소부터 지수를 보면서 차트를 보면서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은요, 무엇보다도 대형주들의 이 약간 사실 말해서 연일 이 외국인 기관들의 매수를 통해 가지고 끌어올렸다. 오늘은 약간의 매도와 함께 한 차례 쉬어주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에 오늘 개파락 출발, 약세 출발을 했습니다. 자, 그 후로 연일 상승을 보였었던 삼성전자, SK하이닉스, 현대차, 기아차가 한 차례 쉬어주는 그 틈을 이용해서 카카오, 네이버 기존에 너무 하락률이 컸었나요? 자, V자 반등이 나오고 있는 온라인 플랫폼 종목들의 기술적 반등이 오늘 두드러지게 나타나고 있다 보니 코스피 같은 경우에는 개파락의 양봉에 단봉으로 이루어지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 같은 경우에는 지금 현재 추세가 살아있는 대형주 한에서는 음봉 공략을 해야 되는 날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드는 하루입니다. 자, 그럼 코스닥을 보게 되면 코스닥은 아직까지 여러분들 보시는 것처럼 박스권에 갇혀 있다 보니까 개파락의 음봉이 나오고 특히나 이 대형주 위주로 코스닥의 대형주 위주로 매도 물량이 조금 쌓여 있다 보니까 오늘은 밑에 꼬리가 달리는 망치의 음봉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 또한 여러분들 추세적으로는 이상 없습니다. 다시 말해서 얼마 전이었죠? 자, 월요일장이었습니다. 7월 8일 날 월요일장에 21선을 돌파를 강하게 한 후에 5일선의 시간을 많이 벌어놨기 때문에 아직까지 전혀 이상 없고 추세적으로 이상 없고 특히나 오늘 21선과 60일선 골드가 나는 자리이기 때문에 오히려 더 오후장에는 외국인들의 매도가 멈추고 추가적인 매수가 들어와서 망치로 만들 가능성도 높기 때문에 여러분들 포지션은 현재 매수 관점으로 유지하시는 것이 아직까지 유효할 듯 합니다. 네, 그러면 앞으로도 저점 매수 어떻게 좀 잘 또 할 수 있을지 쉬어가는 흐름이니까 그러므로 잘 챙겨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이데일리 스핀을 보니까요. 오늘 실적 테마 1등은 K전력입니다. 네, 그리고 2등은 DDR5, 3등 조선, 4등 시멘트, 5등 방산. 그리고 장기 테마 1등이 ESS, 앞서서 이슈 브리핑에서 말씀을 드렸고요. 그리고 업종상이 1등 보험, 2등 조선. 이게 다 겹치고 있는 상황이에요. 네, 맞습니다. 주목할 테마는 오늘 오후장에서 뭐라고 생각하세요? 네, 오전장부 시초가부터 어느 정도 윤곽이 빨리 잡혔었어요. 오늘은 말 그대로 오늘 오전장에는 무엇보다도 여러분들 어제 저녁에 증권 방송이라든지 많은 매체를 통해 가지고 정말 많은 이야기를 들었었던 원전 이야기였습니다. 네. 원전이 아침 일찍 시저가에 갭상승 세기 시작한 후에 갭상승 음봉이 나는 종목들이 많았죠. 근데 원전을 이용한 원전과 카테고리, 원전과의 이 밸류체인이 같이 엮여 있는 곳이 전력 그리고 ESS, 구리 대부분이 이 전기 발전으로 인해 가지고 움직이는 섹터가 아닌가라는 생각으로 오늘은 비추세 시간으로서 오히려 더 이 관련돼 있는 밸류체인에 관련 종목들로 오늘 수급이 갑자기 좀 몰렸습니다. 연결이 돼 있는 거네요. 네, 보면. 맞습니다. 자, 그렇게 보게 되면 첫 번째로 오늘 무엇보다도 원전과 연관성이 제일 크고 관련돼 있는 그 기반과 인프라를 구축하기 위해서는 K전력, 우리나라 전력의 종목들이 어제에 이어가지고 오늘도 강세 흐름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중에서 여러분 한번 체크를 해보시면 여기 보이시면 밑에 실적 테마가 보이시죠? 여기에다가 클릭을 한번 해보시면 관련돼 있는 종목, 변압기, 전선, 전설까지 대부분의 종목들이 다 한 종목들이 나열되어 있습니다. 네, 그 종목 중에서 상승률 종목으로 쭉 나열된 거죠. 상위에 오른차선으로 되어 있습니다. 자, 그럼 오늘 여러분들이 봐야 되는 종목은 효성중공업을 좀 이야기 드리고 싶습니다. 자, 효성중공업 여러분들 변압기의 대형 변압기의
대표적인 종목이라고 볼 수 있고 특히나 기술적으로 보게 되면 오늘 특히나 21선과 60일선 돌파하는 점핑 양봉이 나오는데 기관과 외국인 쌍크림 매수가 들어왔습니다. 특히나 이동평균선을 수렴하는 자리에서 하루하루 이 3일 연속 양봉이 점핑 양봉의 종가 관리가 됐다는 것은 현실적으로 이제는 추세가 다시 한 번 더 우상향이 잡히는 강한 힘이 들어오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자, 어떤 내용으로 다시 한 번 더 오늘 60일선 안착시키는 걸 보게 되면 국내 최초의 독자 기반의 200메가와트의 전압형 HVDC의 개발 소식과 함께 오늘 변동성을 주면서 기관과 외국인의 쌍끌이 매수가 들어오는데 현재 점수는 71.2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오늘 종가 기준으로 변압기 종목 이 현대엘렉트릭 그리고 LS엘렉트릭 그리고 효성중공업의 3대 장이라고 볼 수 있는 효성중공업이 오늘 급소가 났다라는 걸 꼭 기억하시고 종가 기준으로는 여러분들 분할 매수 진입 준비를 해 보시는 게 좋을 듯합니다. 자, 두 번째는요. 전통적으로 오늘 또 변압기 또 가져왔는데 두 번째로는 이 LS엘렉트릭입니다. 오전장부터 시작과 동시에 여러분들 CD 매수가 들어왔습니다. 근데 쌍끌이 매수를 호가를 올리는 것을 아니라 어제와 동일하게 오늘도 매집 패턴이 보이기 때문에 오늘도 여러분 종가 기준으로 이 고가 마감했을 때 꼭 따라가야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왜? 지금 고가 마감이 된 자리에서 외국인 기관이 쌍끌이 들어왔다는 것은 내일 아침에 갭상승뿐만 아니라 시세를 내려고 들어왔고 특히나 23만 원짜리, 22만 9천 원에서 3만 원짜리의 고점의 매물을 오늘 소화하고 있다라고 좀 볼 수 있습니다. 지금 그러면 어떤 내용인 걸 보게 되면 자, 여러분들 너무 이 수주 잔고뿐만 아니라 이 북미 호황 지속뿐만 아니라 2분기 호실적이 기대되는 LS엘렉트릭은 이 지금 여러분들 LS 그룹에서 전력 기기 시스템 공조에서 현실적으로 최대 수혜를 받는 LS 그룹 내에서 최대 수혜를 받는 종목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오늘 효성중공업과 LS엘렉트릭 다시 말해서 여러분들이 밸류 관점에서 변압기 종목을 본다면 자, 현대중공업은 주도주입니다. 들고 있고요. 나머지 이 효성중공업과 LS엘렉트릭은 둘 중에 한 종목을 꼭 여러분들을 종가 기준에서 매수 관점으로 보자라는 의견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데일리 스핀을 통해서 마켓 나우 3부가 방송이 이제 구성되어 있는데 네. 이걸 보면은 지금의 시장에서 굉장히 시장을 리드할 수 있는 섹터와 종목들을 좀 한눈에 볼 수 있게 해드리는 거거든요. 근데 네, 맞습니다. 그에 더해서 지금 매수 자리를 파악해 주신 거니까 예, 맞습니다. 그런 종목들 잘 챙겨보시면 될 것 같고 네. 자, 다음 섹터는 뭘 봐야 될까요? 저는 어제 이어가지고 오늘도 지금 시장 분위기가 어찌 보면 이 밸류의 관점으로 봐야 되는 이 어닝 시즌인데도 어닝보다도 지금 현재 시장에서는 성장주 기준에서 우리나라의 바이오 업종의 연일 매수세가 좀 두드러지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조금 전에 이제 앵커님이 이제 유상증자를 통해 가지고 자금 마련을 많이 하고 있는 시기이긴 합니다. 단 그런데 지금 바이오 업종에서도 두 가지 관점입니다. 기존의 시가총액이 높은 종목들은 지수 영향으로 인해 가지고 약간의 매도가 나오는 반면에 성장주의 이 플랫폼 관련돼 있는 종목들은 연일 좀 상승이 나오고 특히나 이 당뇨 비만 관련돼 있는 국내의 성장주의 이 파이프라인을 들고 있는 종목들은 연일 상승이 나옵니다. 그래서 오늘도 여러분들에게 바이오 업종의 종목들을 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첫 번째로 우리나라에서 바이오 플랫폼 기업 중에서 시가총액 4천억 하는 회사는 에이프릴 바이오밖에 없는 것 같습니다. 특히나 에이프릴 바이오는 기술 수출 2건을 통해 가지고 마일스톤이 1조 2천억을 지금 들어올 예정. 그러니까 순차적으로 이제 들어와야 되는데 그 정도 기록할 정도의 이 파이프라인의 성장성을 빅파마들의 인정을 받고 있는 기업이라고 좀 볼 수 있습니다. 자가 면역 치료제 APB의 다시 A1의 이 기술 추출로 인해 가지고 바이오 플랫폼 기업의 입지를 확보하고 있는데 자가 면역 중증 치료제의 APB AR3의 총 4억 7,500만 달러 기술 수출을 통해 가지고 이제는 바이오 플랫폼의 시가총액이 이 낮은 기업들 중에서는 유일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시가총액 오늘 기준으로 4,400억인데 지금 기술 수출한 내용을 보게 되면 지금 올해 말까지
제 개인적인 생각인데 한 8천억은 넘겨야지 좀 현재의 눈높이에 맞춰지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자, 오늘 외국인은 살짝 매도를 하더라도 기관은 오늘 8천주가 들어오고 있고요. 특히나 유보율뿐만 아니라 부채도 낮습니다. 유보율은 150%에 부채가 39%인 바이오가 많지 않습니다. 그리고 이 자가 면역 쪽의 플랫폼 기업 중에서는 지금 우리나라에서는 탑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자, 그리고 두 번째는 바이오 기업 중에서 오늘 보고서도 나온 기업인데 여러분들에게 유한양행을 좀 이야기 드리고 싶어요. 유한양행은 얼마 전부터 이 시간을 통해 가지고 여러분들에게 자주 소개시켜 드려 가지고 내용은 저보다도 오히려 더 이 보유하고 계신 분들이 내용을 더 잘 아실 것 같습니다. 자, 폐암치료제 렉나자의 FDA 허가 기대감이 있는 종목이다 보니까 연일 이 패턴이 잡히고 있는데 자, 오늘은 장중에는 수급이 들어오다가 오후장 조금 전 한 12시 넘어 가지고 매도로 좀 돌아섰지만은 추세는 전혀 이상 없고요. 오히려 더 저번 달이었었습니다. 저번 달 6월 18일부터 그리고 6월 18일 20일까지의 매집 패턴을 보게 되면 추세가 이제는 다시 한번 큰 흐름이 나타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왜? 과거의 이 종목을 보게 되면 그 앞전에 어떤 패턴과 어떤 매집 패턴에 나오냐에 따라 가지고 앞으로의 이 추세를 한번 예견할 수 있는데 6월 달에 이 패턴을 보게 되면 지금 현재 흐름은 여러분들 매수 관점으로 봐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현재 종합 점수는 72점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종가 기준으로 자, 에이프릴 바이오와 유한양행을 꼭 관심 가져보자는 의견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바이오를 말씀해 주셨는데 네. 이 성장주 개념에서도 금리 인하에 대한 기대감이 있기 때문에 그런 네. 호재도 있는 상황이고 특히나 기술 수출 관련된 바이오는 조금 더 힘이 강할 수 있다고 하니까 그렇죠. 네, 그런 부분을 또 말씀해 주셨잖아요. 네, 네, 네. 그 맥을 잘 짚어보시길 바랍니다. 예. 자, 마지막 섹터를 봐야 되는데 오늘 업종 상위주 보면 이데리스핀에서 1등 보험, 2등 조선, 3등 온라인 플랫폼입니다. 여기에서 볼 만한 게 있을까요? 네. 제가 조선하면요, 제가 이제 그 조선의 남자라는 네. 명칭이 또 있는데 네. 여러분들에게 오늘 또 조선 이야기, 오늘 같은 날에 또 조선 이야기를 하지 않으면 또 언제쯤 할까라는 생각에 오늘 세 번째로 조선 테마를 좀 데리고 왔습니다. 자, 여기 끝에 보시게 되면요, 업종 상인데 업종 상위를 보게 되면 대부분이 이제 업종 상위는 그 거래소의 이 업종 19개 업종의 평균 가격뿐만 아니라 이 종목들을 다 뭉쳐놨다라고 보시면 되는데 지금 3등, 2등을 앞다퉈서 만들어지고 있는 조선 업종입니다. 첫 번째로 여러분들한테 조선 업종 중에서 삼성중공업을 오늘 매수 급소 자리가 나왔기 때문에 오늘 이야기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들 삼성중공업 여러분들 저보다 여러분들 더 잘 아십니다. 그렇죠? 근데 저는 기술적으로 현재 자리가 매수 자리일지 홀딩인지 아니면 매도 자리일지를 여러분들에게 이 방송을 통해 가지고 명확하게 찍어주고 말씀을 드려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에 오늘 첫 번째로 삼성중공업인데 오늘 삼성중공업은 양음양 패턴이 지금 견고하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좋은 차트와 나쁜 차트의 차이점 첫 번째 뭔가 아십니까? 자, 좋은 차트는요, 양봉이 많습니다. 나쁜 차트는 음봉이 많죠. 얼음 차트에서 단풍 차트로 넘어가는 그 자리에서 거래량이 실리는 자리에서 기관과 외국인이 쌍끌이 매수로 급소를 만들어내야 됩니다. 자, 얼마 전이었습니다. 저점에서 8천원 깨지는 자리에서요. 다시 한 번 더 장대 양봉 6월 25일 날 21선과 60일선 돌파 이후에 양 이틀 동안의 개파락의 양봉에 안착형 캔들고 수급이 다 들어왔습니다. 그리고 나서 자, 저번 주부터 이번 주까지 이번 주까지 흐름이 양음양으로 견고하게 나온다는 것은 지금 현재 만 원대에서 지금 헤딩을 좀 막고 있는데 그 만 원대의 물량을 지금 계속 소화해내고 특히나 기관과 외국인이 계속 물량을 잡아내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 이유를 보게 되면 연일 수주 낭보가 좀 들리고 있죠. 저번 주에 이어가지고 이번 주 같은 경우에도 말레이시아 7천억 규모의 LNG선의 임박 소식이 앞두고 있다 보니까 특히나 기관과 외국인이 쌍끌이 매수가 들어옵니다. 실적은 뭐 말할 것도 없죠. 조선업종의 실적은 올해는 대부분이 어닝 서프라이즈가 나는데 얼마나 더 큰 어닝이 날 거라는 거를 이 저울질하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 이 실적은 여러분들 뭐
걱정 안 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자, 2분기 컨센서스는 914억인데요. 한 증권사에는 1,100억까지도 보고 있기 때문에 전분기 대비 20% 성장, 그리고 전년 동기 대비 자, 2023년도에 2,300억, 그리고 올해는 4,500억에서 5,000억이 있기 때문에 76%에서 85%의 고속 성장을 하고 있는 삼성중공업은 오늘 종가에 꼭 관심을 가져보자라는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두 번째는 세진중공업입니다. 자, 세진중공업 하게 되면 실적뿐만 아니라 또 한 가지 이야기 드릴 수 있는 게 전 세계 3대 조선사라고 볼 수 있는 우리나라의 HD 한국조선해양과 하나오션, 삼성중공업 모두 다 기자재를 납품하고 있는 회사 종목입니다. 특히나 이 연간 이 100척에서 130척의 데크하우스 선실이라고 볼 수 있죠. 자, 여러분들 이 생산의 이 기자재 중에서요, 이 탱크, 다시 말해 LNG 탱크, 아모니아 탱크, 탱크를 만드는 값보다 더 선실을 만드는 데크하우스가 단가가 상당히 높습니다. 그 세진중공업 같은 경우는 지금 현재 2027년에서 8년까지 수주가 다 차 있고요. 특히나 여러분들이 세진중공업을 바라볼 때 한국조선해양, 그 현대중공업을 볼 수 있죠. 이쪽하고 그리고 하나오션, 그리고 삼성중공업 어느 조선사가 수주를 받더라도 모두 다 세진중공업에서 만든다는 생각을 해보시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모든 이 수주 물량을 독차지하고 있는 세진중공업이 오늘 종가에 여러분 꼭 관심을 가져봐야 되고요. 지금 현재 종합점수는 82점입니다. 보유하고 있어야 되는 자리이고, 특히나 영망치 음봉이 아니라 오늘 양봉으로 만약에 마치게 되면 종가 배팅까지도 가능한 종목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조선업의 슈퍼사이클의 실적까지 헐헐 날고 있는 세진중공업은 오늘 종가에 꼭 관심을 가져보자라는 의견을 갖도록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좋게 표현을 해주셨네요. 네, 조선업의 슈퍼사이클에서 추가적으로 상승할 수 있는, 그리고 호실적이 예상되는 종목들 잘 걸러주셨으니까 참고해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조선, 그리고 바이오, K전력 섹터까지 저희 살펴봤습니다. 자, 본 프로그램은 투자 판단에 도움이 되는 정보를 드리고 있습니다. 다만 투자 결정에 대한 책임은 시청자 여러분의 몫이라는 거 다시 한번 강조해 드립니다. 네, 바로 이어서 데일리 핫스핀으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데일리 스핀에서 4종목을 일단 여러분께 소개를 해드리고요. 예, 각각 뭐에 걸렸는지는 제가 말씀드릴 거고, 또 나왔습니다. 예, 그에 대한 네. 이제 분석을 쭉 남은 시간 이어서 해주실 겁니다. 네. 활약 좀 부탁드리고요. 고맙습니다. 어떤 종목인지 화면을 통해서 공개해드리겠습니다. 예. 만나보시죠. 네, 오늘 데일리 핫스핀 4종목, 첫 번째 종목부터 공개를 드릴게요. 일단 수급포착주입니다. 현대로템인데요. 외국인과 기관의 쌍끌이 매수가 유입되고 있고 3거래 연속 오릅니다. 주가 조금 더 상승할 수 있을까요? 자, 두 번째 차트 포착주 가온전선입니다. 오늘 그 장중 9% 넘는 급등세 나왔어요. 근데 차트에 포착된 종목의 이유 살펴보겠습니다. 다만 시가들이 상승폭 약간 줄고 있습니다. 자, 상승률 상위 종목은 LS입니다. 3거래 연속 쭉 달리고는 있는 그런 상황인데요. 미국 최대 해저 케이블 공장을 짓는다는 이슈 더해졌네요. 자, 거래량 상위 종목입니다. 두산 에너빌리티. 오늘 52주 신고가를 경신한 이후에 일부 차익 실현 매물은 나타나고 있습니다. 거래량 실린 하루인데 향후 주가 방향성 진단해 볼게요. 네, 바로 이어서 저희 데일리 핫스핀 첫 번째 종목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현대로템인데 대표님, 네. 일단 이 데일리 스핀에서는 네. 그래 점수 잘 나왔어요. 78점대, 네. 95점이 만점입니다. 네, 맞습니다. 밑에는 뭐 수급 그리고 차트 이렇게 네. 점수 그리고 총점이 나와 있는 상황이고요. 네, 맞습니다. 요 종목 진단부터 좀 해드릴게요. 자, 네. 현대로템은요, 정말 우리나라에 굴러다니면 다 판다라는 수식어까지 있습니다. 특히나 저도 작년에 이 조선 업종에 관련돼 있어가지고 많은 탐방을 좀 다녔는데 그게 이 창원 공장의 앞에 가서 한 2시간 동안 서 있어 봤습니다. 얼마나 바쁜지 또. 굴러가면 다 판다. 다 굴러가면 다 예, 팝니다. 예. 예.
있는데 수주 잔고가 한 20조 돌파함으로써 올해뿐만 아니라 내년까지 좋을 수 있는데 특히나 작년에 그 분위기를 한번 느꼈습니다. 정말 차량 작업뿐만 아니라 지나가시는 그 근로하시는 분들에게 물어보면 정말 바빠서 밥 먹을 시간도 없다라는 소식까지 들은 적이 있었는데요. 저희네요. 네, 네. 예, 맞습니다. 자, 현대로템은 오늘 특히나 오늘 기관과 외국인의 쌍끌이 매수가 오늘 인상적인데요. 특히 외국계에서 오늘 100만 주 넘게 지금 사고 있다라는 것과 함께 기관까지도 오늘 13만 6천 주가 현재 잡히고 있습니다. 종합점수 78점이 나온 이유가 여기 있겠죠? 스피드는 다 나와 있어요. 외국계 당일 외인, 당일 기관의 매수세. 네, 맞습니다. 자금이. 맞습니다. 자, 그뿐만 아니라 그 이유를 한번 잠깐 체크를 해보게 되면 2024년 매출은 3조 9천억 가까이 되는데 전년 동기 대비 9.5의 이 성장이고요. 자, 특히나 이 영업이익은요 3,229억이 나오게 됩니다. 전년 동기 대비 53.7%가 나온다라는 걸 지금 컨센서스가 나오기 때문에 현재 외국인들의 이 매수세와 그리고 차트를 길게 보게 되면 역시 추세가 60일선까지 이탈하게 되면 끊임없이 외국인 기관들이 매집이 들어오는 걸 보게 되면 올해뿐만 아니라 내년까지도 충분히 우상향이 좀 나오지 않을까, 길게 봐도 괜찮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조금 전에 제가 구두로 좀 이야기 드렸지만 여러분들이 눈으로 숫자를 이렇게 보시게 되면 보십시오. 보시게 되면 2023년도에 영업이익이 2,100억이었습니다. 그런데 올해 FN가이드에 등록되어 있는 3,200억은 전년 동기 대비 53% 성장이고요. 특히나 여러 정권사에서 나오는 이야기들은 3,500억까지도 지금 예상되고 있기 때문에 전년 동기 대비 60% 성장의 고속 성장, 중소형 성장주에서의 이 산업재해에 있는 종목 중에서 이만큼 성장하는 게 있을까? 다시 말해서 우즈베키스탄의 고속 전철 추가뿐만 아니라 특히나 이 폴란드의 K2 전차의 실행 계약 연대 체결뿐만 아니라 루마니아의 K2 전차의 수출을 위한 협상 중인 모멘텀까지 들고 있는 현대로템은 오늘 이렇게 많이 쌍끌이 매수가 들어오는 게 어째 보면 좀 더 늦게 들어오지 않았나. 조금 이 하나 에어로스페이스라든지 LIG 넥슨처럼 추세가 좀 같이 움직였으면 하는 좀 아쉬움도 있지만 이제 늦었다라고 생각할 때가 제일 빠르다의 이 모습으로 현대로템은 오늘 종가 기준으로 매수 의견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실적 부분에서도 그리고 수급 부분에서도 챙겨주셨습니다. 자, 그다음에 이제 데일리 스핀 차트 포착주를 가봐야 되는데 강원전선이에요. 네, 맞습니다. 강원전선은 이제 전력 케이블 그리고 통신 쪽 맞죠? 케이블 그 생산업체다. 이제 네, 스핀에도 맞습니다. 나와 있습니다. 이데일리 스핀에서는 74.9. 네. 이게 이제 점수이고요. 예. 자, 그 향후 전망은 어떤지 좀 살펴봐 주시죠. 네. 자, 오늘 전체적으로 K전력 인프라, 다시 말해서 이 AI로 발족된 밸류체인의 한 부분이라고 생각하시면 되는데 강원전선 같은 경우에는 LS전선의 자회사의 국내 3대 전선 제조업체로서 이 대한민국의 전선을 책임진다라고 볼 수 있겠죠. 자, 전력 인프라의 수요 확대를 통해 가지고 전력 슈퍼사이클의 도래함에 따라 가지고 우리나라의 3대 전선 회사들이 수혜가 받고 있습니다. 자, 그러나 우리는 언제든지 아무리 좋은 종목이 있더라도 수익을 봐야 되고 아무리 좋은 종목이 있어도 이 매수 관점, 매수의 포인트를 잘못 찾게 되면 손해를 보기 마련입니다. 자, 오늘의 강원전선은요, 점핑의 도치가 나오고 있습니다. 장중에는 수급이 들어오다가 매도 물량이 나옴으로써 도치가 나오는데, 자, 이 시간대 지금 현재 1시 30분입니다. 1시 30분에 양선에 이 도치가 나온 거는 나쁘지는 않습니다. 단 종가 기준이 몇 시죠? 자, 3시 넘어가지고요. 단봉에 양봉으로 돌아섰을 때 오히려 더 매수 관점으로 보고 반대로 종가 기준으로 조금 더 밀려 영망치 음봉이 나오게 되면 내일 또 관심을 가져보면 괜찮습니다. 그 이유는 뭐냐면 21선 점핑 양봉이 나온 자리에서는 내일에는 5일선이 따라가는 21선, 61선 골드 크로스가 내일하고 내일 모레가 나오기 때문에 오히려 더 그 자리가 급소 자리가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강원전선은 좋지만은 종가 기준에서 우리가 마음에 드는 캔들이 완성됐을 때 아니면
다음 날로 넘겨서 여러분들 매수의 관점을 보자라는 의견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조금 더 좀 지켜볼 필요성이 있겠네요. 왜냐하면 맞습니다. 급소 자리에서 차트상 잡아야 되기 때문에 이렇게 좀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LS전선의 자회사 가온전선 차트 포착주로 알아봤고요. 이제 그 상승률 상위 종목 봐야 되는데 LS그룹의 지주회사 LS를 저희가 이제 공개를 해드렸고 이건 이제 스핀 점수는 74점대입니다. 네, 맞습니다. 이거 좀 분석 좀 부탁드려요. 오늘 그래도 오늘 상승 꽤 있었어요. 맞습니다. 네. LS 지주사 정말 이 실적, 수주 뭐 하나 빠져 먹을 거 하나도 없는 회사인데 어떻게 70점이냐라고 볼 수 있는데 자 여기 보시면 이 그 차트 전체적으로 전광판을 보는데 찍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찍어보면 LS가 왜 72점이냐라고 보게 되면 자 말 그대로 오늘 전까지만 해도 어제까지만 해도 20일선 저항을 좀 받았습니다. 자 그뿐만 아니라 한 달 전부터 이 20일선 데드콜로스를 통해 가지고 세럼봉이 나왔죠. 세럼봉이 나온 후에 그 이 캔들의 36개에서 35개 정도의 이 음봉 다시 말해서 지금 조금 전에 말씀드렸죠. 지금 데드클로스가 5일선이 21선 이탈하기엔 데드크로스입니다. 꼭 매도의 관점으로 봐야 됩니다. 자, 매도의 관점으로 볼 수 있는 데드크로스가 난 후에 차트를 보게 되면 캔들을 보게 되면 여러분들 양봉이 많습니까? 음봉이 많습니까? 음봉이 많습니다. 다시 말해서 얼음 차트가 만들어진 이후에 다시 한 번 더 급락 이후에 매집 패턴 다시 말해서 바닥권에서 단봉의 양음량이 형성이 되면서 매집이 들어왔죠. 그것을 기관과 외국인이 기관이 쌍끌이 매수가 들어왔고 자 오늘 연일 외국인들은 매도를 하고 있어도 기관이 오늘 6만 8천 주가 들어오면서 20일선, 60일선 돌파를 함으로써 차트 점수가 상당히 높습니다. 다시 말해서 내일하고 조금 전에 가온 전선처럼 내일하고 내일 모레 좀 되면 골드 크로스가 만들어지는 자리이기 때문에 자, 오늘 종가뿐만 아니라 이틀 3일 정도의 분할 매수가 오늘 꼭 관점을 보여야 될 종목은 LS입니다. 그 이유를 한번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LS 그룹의 지주 회사고요. 자, 초고압 전선 해저 케이블 포함해서 올해 2021년도에 수주 잔고가 2조 원인데 지금 현재 잔고가 4조 원 중반이기 때문에 글로벌 전력 인프라의 최대 수혜를 받고 있다라는 것을 숫자로 증명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뿐만 아니라 오늘 실적 한번 체크해 보시게 되면 놀랄 로자가 또 나오게 됩니다. 무슨 말이냐면 2021년도에 4,700억입니다. 그런데 2022년 5천억, 2023년도에 9천억, 올해도 9천억에서 1조가 나오는 LS는 작년에는 포스코가 있다면 올해는 LS 그룹이 있지 않나라는 생각과 함께 여러분들 올해는 LS 그룹이 정말 시장에 이 AI의 수혜를 톡톡히 받는 대표적인 종목이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자, 오늘 장대 양봉이 나오고 거래량이 터졌기 때문에 이제는 추세가 다시 한 번 더 우상향이 잡혔기 때문에 3회 분할로 여러분들에게 매수 의견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우상향 추세가 또 잡혔다라는 점도 분석을 해주셨습니다. 상승률 상위 종목 LS. 실적 굉장히 놀랐네요. 놀랐죠. 예, 그런 부분으로 스핀에서 확인을 해봤습니다. 네. 자, 이제 끝으로 거래량 상위 종목입니다. 이 종목은 최근 많이 거론되고 있어요. 두산, 에너빌리티, 원전의 또 대표주 아니겠습니까? 맞습니다. 네. 이데일리 스핀 점수는 72점대. 네. 이거 추가적으로 좀 오르지 않을까라는 기대감들이 일단 있는데 어떻게 네, 보세요? 맞습니다. 네. 자, 두산 에너빌리티는 우리 국내 유일의 원전 주기기의 제작 기업입니다. 그뿐만 아니라 지금 현재 체코 원전을 수주하게 되면 제일 먼저 두산 에너빌리티가 모든 컨소시엄을 만들어서 그 수주를 받고 또 하도급에다가 또 이 수주를 또 그 발주를 하게 되는데 두산 에너빌리티는 요번에 이 상승이 좀 사실 아깝죠. 왜 그러냐면 차트를 쭉 당겨 보면 2년 가까이 박스권에 쉬어 있다가 요번 여러 이제 체코 원전뿐만 아니라 에너지 관련돼 있는 AI 관련돼 있는 이 에너지 밸류 체인에 있어 가지고 원전 쪽에 포함되고 요번에 다시 체코 원전의 수주 모멘텀뿐만 아니라 밸류 체인에 이 제일 선봉에 서 있다라고 볼 수 있는데 조금 전에 아쉽다라는 말씀을 드린 이유가 뭐냐면 요쪽으로 와 보십시오. 뭔가면 실적에 와 보시면 기가 막힙니다. 뭐냐면 시가총액이 13조인데요. 2021년도에 8,600억에 2022년도에 1조 1,000억, 그리고 2023년도에 14조, 올해는 13조이지만 연간 평균으로 따지면 12조, 13조를 영업이익을 거두고 있는 회사가 아직까지 자 우리 박스권에 있다는 것은 사실
좀 말이 안 될 것 같고요. 지금 체코 원전을 수주하게 되면 올해뿐만 아니라 내년부터의 대량의 또 영업이익이 또 반영되는 시점이기 때문에 올해 이제 이 멀티플을 좀 받고 있는 올해 시점은 여러분들이 이제 체코 원전 테마의 주도주라고 보시면 되고, 특히나 오늘은 원전주 같은 경우는 대부분의 갭상승 음봉이 나는 날이기 때문에 오늘보다도 내일 5일선에서 단기 트레이딩 관점에서 보는 것이 좋을 듯합니다. 자, 오늘 점수 72점입니다. 어제만 해도 80점이었는데요. 자, 오늘 갭상승의 음봉이 나는 바람에 70점대로 왔기 때문에 자, 오늘의 그 깊은 음봉의 힘으로 인해 가지고 내일 오전장에 약간의 갭 하락도 있을 수 있으니까요. 오늘 오후장보다도 내일 오전장 갭 하락 출발할 때 여러분들이 매수 관점으로 보자라는 의견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슈 브리핑에도 자세히 말씀드린 바 있지만 우리나라가 정말 체코 원전 수주를 달성한다면 그 네. 규모가 자그마치 30억 원 규모라고 하니까 이런 부분 좀 잘 살피셔서 낙설가 좀 누렸으면 좋겠네요. 네, 맞습니다. 자, K원전까지 살펴봤습니다. 자, 그리고 대표님, 네. 그 오프라인 강연에도 매주 여신다고 하는데 네, 맞습니다. 이건 또 뭔가요? 어떤 이벤트인가요? 7월 10일 요번 주 12일 요번 주 금요일입니다. 금요일 날 자, 서울역 앞에 있는 KG타워 20층에서 여러분들 좀 만나 뵙게 되는데요. 여러분들 요즘 종목 발굴하기 힘드시죠? 종목 발굴, 주도주 분석 뿐만 아니라 현재 우상향 추세가 있는 종목 중에서 현재 가는 종목만 가는 시장이다 보니까 종목의 분석, 그리고 이제 앞으로에 생길 수 있는 여러 주도주가 어떤 섹터에서 어떤 이 포지션이 나올까 여러분들하고 같이 앉아가지고 분석을 좀 해볼 생각입니다. 특히 주식을 조금 이제 다시 한 번 더 기초부터 다시 배우고 싶다 뿐만 아니라 주식의 관점, 원칙, 기준을 다시 한 번 더 수립하고 만들고 싶으신 분들은요. 잊지 마십시오. 좀 1시 방송을 통해 가지고 저의 여러 가지의 주식 철학을 많이 말씀드렸는데 이번 기회를 통해 가지고 제가 제대로 한번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정말 10억을 만들 수 있는 건가요? 네, 맞습니다. 항상 10억을. 꿈은 또 언대를 가져야 되니까 네. 한반기 10억 만들기 프로젝트 여러분 많은 관심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이제 바로 이어서 오후장 공략주 부분으로 이제 가봐야 되는데 저희가 그 이데리 스피너를 통해서 그 오후장 관심 종목을 여러분께 말씀드립니다. 그 상승률도 한번 점검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선 4월 18일 관심주 YC인데요. 이게 142.6% 종가 기준으로 계산을 해봤습니다. 자, 5월 10일 실리콘2는 106.48%, 그리고 4월 12일 LS 에코에너지가 137.9%, 그리고 마지막으로 4월 17일 토니모리입니다. 126.1% 상승률을 기록하고 있다라는 걸로 오늘 네 종목 이렇게 수익률, 상승률 점검을 해드렸습니다. 자, 이어서 오후장에서 절대 놓치지 말아야 할 공략주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대표님. 네,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종목입니다. 자, 오늘 제일 핫한 섹터죠. ESS 쪽에 SK 이터닉스를 좀 설명해 드릴 생각입니다. 자, SK 이터닉스는요, 우리나라 대표적인 신재생에너지 및 ESS의 진심인 회사가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자, 태양광 풍력 연료 엔진에 포함된 다각화의 사업 포트폴리오, 신재생에너지의 포트폴리오의 대명사로 좀 볼 수 있죠. 자, 뿐만 아니라 ESS의 국내 시장 점유율이 20% 가까이 차지하고 있기 때문에 강력한 입지 구축을 통해 가지고 대한민국의 ESS 시장의 대표적인 종목이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특히나 정부 친환경 에너지 정책과 추진과 더불어 기업들의 ESG 경영 강화에 신재생에너지 쪽의 ESS 시장을 앞으로 고속 성장이 예견되고 있고, 특히나 여러분들 요즘에 ESS가 각광받는 이유가 또 한 가지 있죠. 테슬라의 11연속 양봉을 V자 반등뿐만 아니라 이 급등이 나오는 이유가 인도량도 있지만은 ESS 쪽 에너지 저장 장치, 그리고 재정 장치라고 대표적으로 좀 볼 수 있습니다. 그에 있어 가지고 몇몇 종목들이 있지만 대표적으로 우리가 밸류 관점뿐만 아니라 좀 회사가 탄탄하고 뒷심이 있는 종목으로는 SK 이터닉스가 대표적인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자, 기술적 패턴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추세가 전환되려면요. 거래량이 실리고 이동평균선을 뚫어주는 장대 양봉이 나와야지 추세가 완전히 전환된다고 볼 수 있습니다. 자, SK 이터닉스의 차트를 보게 되면 제가 예를 들어서 하나 알려드리면 조금 전에 삼성중공업의 차트를 보면서 설명해 드릴게요. 왜 그러냐면 조금 전 이터닉스 보셨죠? 자, 지금 현재 삼성중공업입니다. 삼성중공업의 6월 25일자 캔들을 보게 되면 추세 전환형 캔들이 나왔습니다. 그 후에 갭상승 음봉과 개파락 양음양 패턴으로 안착형 캔들이 나와야 되는 거죠. 자, 말 그대로 SK 이터닉스가 오늘 추세 전환형 캔들이라고 볼 수 있는 거래량이 실리는 자리에서 기관과 외국인의 쌍끌이 매수가 나왔습니다. 단 여러분들 분할 매수를 통해 가지고 현재 61선에 걸쳐 있기 때문에 61선과 21선 샌드위치에서 안착하는 단봉의 양음양이 나와야지 추세 우상향이 나올 수 있습니다. 저는 가능할 거라고 생각해서 들고 왔고요. 여러분들에게 지금 현재 제 시장에서 핫한 트렌드인 ESS 쪽에 SK 이터닉스를 오늘 매수 관점으로 오늘 종가 기준하고 세 번의 나눠가지고 분할 매수의 관점으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목표가 바로 가도록 하겠습니다. 목표가는 3만 원, 그리고 손절가는 2만 원 의견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신재생 에너지 그리고 ESS에 다 묶여 있네요. 네, 그런 맞습니다. 부분으로 목표가 손절가 말씀해 주셨고요. 두 번째 공략주 말씀해 주시죠. 자, 두 번째 종목은요. 자, 조선에서 들고 왔습니다. 자, 여러분 오늘 이 앵커님뿐만 아니라 저까지도 오늘 조선주의 이 목이 메이듯이 이야기 드리는데요. 저는 오늘 여러분들에게 대표적인 종목, 여러분들 주도주를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HD 한국조선해양입니다. HD 한국조상은 2분기 영업 컨센서스 상해 전망으로 인해 가지고 오늘 기관과 외국인이 또 쌍끌이 매수가 들어오면서 추세가 전환돼서 다시 한 번 더 우상향 패턴이 첫 자리가 또 만들어지는데 레벨업을 하고 나서 행보를 하고 있는 자리에서 지금 11선에서 지지 캔들이 나온 후에 자, 그 월요일 자리였죠. 월, 화, 수 오늘까지 양음양이 나왔습니다. 다시 말해서 추세가 다시 한 번 더 우상향이 날 수 있다라고 볼 수 있고 레벨업을 한 자리에서 가격 조정, 기간 조정도 없이 다시 한 번 더 전 고점의 매물, 다시 말해서 16만 원 선의 매물을 오늘 소화시켰다는 것은 내일부터 5일선을 타고 다시 한 번 더 우상향이 날 수 있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자, 한국조선해양은요, 현대중공업, 삼호중공업 그리고 현대미포조선을 들고 있는 종속회사라고 보시면 됩니다. 목표가는 25만 원이고요. 1차 목표가입니다. 2차 목표가 좀 높지만은 자, 조금 자중해서 여러분들에게 목표가 25만 원 그리고 손절가는 15만 원 의견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마지막 공략주가 있는데 이거는 너튜브를 통해서 말씀해 주시죠. 네, 맞습니다. 자, 어제와 동일하게 오늘도요. 여러분들에게 종가 매매가 뭔지를 눈으로 실천하고 눈으로 보여드리고 있습니다. 특히나 오늘 오전장, 어제 오전장의 라이브를 꼭 보세요. 네. 정말 주식이 뭔지를 눈으로 실시간 라이브를 통해서 보여드리고 있고요. 오늘도 잠시 후에 2시 40분에 너튜브 이데일리 온, 이데일리 스핀 채널로 오시게 되면 여러분들과 함께 종가 매매를 실제로 눈으로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궁금하신 분들은 또 QR코드 꼭 찍고 들어오시게 되면 저와 함께 할 수 있는 시간이 또 마련이 되어 있습니다. 네. 자, 이렇게 종목 발굴은 장중에 하는 게 중요한데 이데일리 스핀을 통해서 종목 전략 잘 주셨습니다. 한 시간 금방 갔네요. 네. 소개해 주신 분 정무영 실전투자연구원 대표와 함께 이 시간 꾸며드렸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미국 증시는 연일 사상 최고가를 경신하고 있습니다. 미국 연준의 금리 인하 기대감이 커지고 있는데 이 기술주 중심으로 주가가 큰 폭으로 오르면서 시장을 견인하고 있습니다.
자, 일본 증시도 그렇죠. 반도체 관련 종목 강세로 사상 최고가를 기록하고 있죠. 자, 일본 정부의 적극적인 반도체 부흥 정책과 또 증시 밸류 프로그램이 효과를 발휘한 덕분입니다. 하지만 이 코스피는 여전히 3,000선 밑에서 머무르고 있습니다. 역대 최고치에 한참 못 미칩니다. 국내 증시는 개인 투자자 마음을 사로잡는 데는 아직까지 역부족인 듯합니다. 개인 투자자들은 올해 상반기에 국내 증시에서 7조 5천억 원 순매도했습니다. 오히려 이 개인 투자자들은 국장보다 미국에서 주식을 더 많이 사고 있다고 하는데요. 이 지난달 개인 투자자 미국 주식 투자액이 역대 최대치를 기록했는데 이건 이 코로나 팬데믹 이전인 2019년과 비교해서 10배 이상 늘어난 116조 원에 육박합니다. 서학개미들이 사들인 이 종목을 살펴보면 한국 증시 탈출 이유를 좀 명확히 알 수 있는데 엔비디아, 테슬라, 애플 같은 회사입니다. 산업 혁신을 통한 이 성장에 대한 기대, 이 기업들이 이 기대에 부응하지 못하는 한 코리아 디스카운트 해소는 요원해 보입니다. 이지혜의 뷰였습니다. 자, 마켓나우 3부 오늘은 여기까지고요. 저희 최선을 다해서 내일 오후 1시에 여러분을 뵙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